오늘은 검은고 연주자이면서 최근에 검은고 관련 이렇게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은고의 악기학. 이 악기학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선욱 교수와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멋진 책을 이렇게 또 내셨어요. 검은고의 악기학. 어떤 계기로 이런 책을 내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검은고를 한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자료를 찾으려고 보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야지 필요한 거를 찾게 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처음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검은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은데, 뭐를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좀 했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책을 한번 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시간에 쫓기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제가 또 이렇게 연구년을 또 맞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19까지 이렇게 오는 바람에 학교 수업을 못 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연유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였고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서도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제 책에 나온 거는 이제 눈앞에 나타났지만 이제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머릿속에 네. 있었고 자료는 계속 모으시고 네. 예, 그러면 이제 검은고라는 악기 과연 물론 이제 전공을 하면서 늘상 가까이 뒀지만 이 책을 쓰고 나서 검은고는 무엇이다. 우리가 이렇게 딱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든지 이렇게 단정 짓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 예. 그래도 검은고 하면 중용이라고 할까요? 저는 대학 때부터 그런 검은고란 무엇일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사님들께도 이렇게 여쭙고 하면은 항상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이성천 교수님께서 너무 넘치지도 말고 너무 모자라지도 말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데 검은고란 악기가 그런 악기가 아닐까. 넘치면 탁한 소리가 나고 모자르면 부족한 소리가 나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중화하고 중용이 지켜질 때 그리고 내 마음도 어느 정도 비워졌을 때 이게 검은고 소리가 나는 거지 그냥 나진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검은고 소리가 굉장히 멋있다, 멋지고 정말 이렇게 그윽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중용이라는 딱 단어를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문득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은고라는 악기가 뭐 요즘 이 시대에 굉장히 각광받는 악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는 가장 최고의 악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아마 어떤 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렇죠. 바로 그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그 연주력이라든가, 그 연주법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뭐 그 사상, 담론, 그 검은고의 어원까지 다 해서 이렇게 쭉 한 권을 보면, 검은고가 이런 악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네, 일반인들도 이게 좀 읽을 수 있게 좀 쉽게 인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김선욱 선생님 그러면은 사실 워낙에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신 분인데 검은고의 이제 명인으로서 이제 자리를 이제 굳히고 계시잖아요. 검은고라는 악기와는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검은고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요. 그 전에 이제 현악기 가야금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님께서 국고를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그러면 김선옥은 힘이 좋으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더 이렇게 건강했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도 건강하지만 그래서 이제 젊었으니까. 네, 젊었으니까 그래서 검은고란 악기가 너무 좋은 악기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고 꼭 기회가 되면 검은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일단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왔더니
네. 담당 선생님께서 손 상태도 보시고 하시더니 검은고 좋다고 제가 지원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검은고를 이렇게 처음에 보면 네.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검은고가 멋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었거든요. 네. 어땠어요 그때 처음 봤을 때? 신기했죠. 그러니까요. 저기서 과연 소리가 어떻게 날까? 네.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쵸? 검은고란 악기를. 그리고 이제 이미 가야금 했기 때문에 왜 네. 보통은 자기가 잘했던 걸 했던 걸 더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가야금도 잘하셨을 텐데. 네, 그래도 나름 상도 많이 그러니까.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선생님께도 도전 정신이 있었던 거네요. 네,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너무 이렇게 많은 걸 하면 힘들어지고 그래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쭉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도 워낙에 어려서부터 해왔던 뭐 무용이라든지 장단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네.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대학교 때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은고는 뭘 하나는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내가 기울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게 검은고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봤을 때 뜻대로 처음부터 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네. 이제 지금이야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해서 뭐 국악고등학교 갈 정도면 이미 다 이제 사실 산주 한바탕도 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당시만 해더라도 이제 입학해서 그런 어떤 신체 조건 보고 전공을 정할 때였어서 네.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사실 검은고를 이제 막 잡았던 이제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어요? 즐기는 거는 네.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은 즐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즐길 수 있었는데 제가 대학 때고 제가 네. 악단 생활을 15년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즐겼다기보다는 열심히 했죠. 항상. 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거였지만 즐긴다는 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올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도 많이 내려놔야 되고 이런 게 모두 됐을 때 그야말로 중용을 이룰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참 의외의 대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네. 연주할 때 모습을 보면 즐거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예전에 그것도 한 30년 됐죠. 30년 그렇죠. 전에 우리 다스름 이제 신랑당 활동을 잠깐 이제 저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연주를 하셔서 저는 그 검은고 소리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즐기지 않고 열심히만 하셨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네. 근데 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일단 장단이라는 게 익숙해져 네. 있었고 그리고 또 그 5살 때부터 무용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무엇이든 저한테 음악적인 게 오면은 저는 일단 신나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이런 그 뭐 다 풀어내듯이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딘가 한 군데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검은고 연주자로서 그 당시에 이제 KBS 국악관현악단에 네. 이제 단원으로 재직 중이셨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아주 새로운 면모를 이제 보게 된 게 그때 어울림 실내악단인가요? 거기서 이제 장단을 잡는 것을 보고 저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두 개 다 잘하는 게 장단 연주자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미 대학교 때 하나 열심히 하는 거를 이제 검은고로 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웬만한 그러니까 여자 고수로는 정말 저는 최고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장단을 그때 제가 볼 때 그것도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이제 그 많은 연주자들이 찾았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됐냐 하면은 이제 타악 전공자가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특별히 전공이 없었죠. 없었고. 그때는 없었고 누구나 좀 이렇게 그 장단에 관심이 있고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신명이 좀 있고 한 사람들은 그 장구를 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 성과도 있었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타학 전공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주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또 무엇일까? 제 전공은 검은고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손을 조금 멀리 놓게 되고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장구를 치거나 하면은 제가 원하는 소리를 다 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니나노 이러면 니나노 이걸 장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검은고로 니나노 하려면 뭔가 어색한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제가 더 많이 못 들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공력을 들여서 해야 되는 악기는 내가 검은고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얘하고 친해지는 게 나의 본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타학은 어찌됐든 간에 전문적으로 또 교육받는 그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살짝 있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충분히 할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점점 멀리 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제 KBS 국악관이할 때는 약간 이제 저는 이제 몇 년인지 몰랐는데 15년을 있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선옥이라는 검은고 연주자는 정말 무대에서 항상 웃으면서 뭐 물론 장구를 잡아도 마찬가지고 제 기억에는 양금도 굉장히 잘 연주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실기인으로서의 그 김선옥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했는데 어느 날 학교로 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기인에서 교육자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아이를 둘을 낳고 공부를 늦게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을 해서 2002년도에 이제 박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거기서 또 느낀 거예요. 그래서 KBS를 제가 과감히 관두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때 한번 검은고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한 학기에 한 번씩 독주회도 했어야 됐고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하니까 그래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이쪽으로 이제 내가 검은고를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간두고 학교에 이제 매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강의도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나서 이제 공부도 하기 시작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왜 철이 나면 힘들었던 게 철이 나면 힘들지만 재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서야 재미를 느끼고 뒤늦게 또 이렇게 박사과정에 와갖고 공부를 해서 그러면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제가 그동안 이제 평생을 이렇게 그 국악으로 좀 다져왔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베이스가 있으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쵸. 그 학생이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학생의 그 잠재되는 거를 꺼내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도 좋지만 그건 나 혼자의 만족이고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건 다른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바탕이 돼갖고 제가 그래서 학교를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고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술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이 착착착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KBS 국악관이었던 지금은 정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진 그 악단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슬기 씨 이제 가야금 연주하는 이슬기 씨 만나서 물어봤어요. 후회 안 하냐고 엄청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사실은 그 대학원 박사과정 할 때는 중간중간 막 연주하는 거 보면 그냥 하면서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모든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후배들한테 기회도 주게 된 거고. 그쵸, 자리가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위안을 삼았어요. 사실은 후배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서 또 기쁨을 느꼈고,
저는 또 저대로 또 다른 길을 또 이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길을 향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물론 그 본인의 이제 그 꾸준한 노력이 네. 있었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운도 잘 따라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가장 어려웠던 어떤 뭐 연주 검은고와 함께하면서 혹은 이제 음악을 전공하면서 어려웠던 일도 있나요? 그렇죠. 그 검은고라는 악기, 특히 검은고라는 악기는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악기다 보니 네. 전달하는 거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것보다는 지금은 내가 이만큼 그 대신 노력을 해서 하면은 최소한 들을 수 있는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 3,000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 보는 학생 전부 다가 듣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정말 그 사람한테 이걸 좋아해 이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했을 때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몇몇 사람.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검은고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요즘 시대에 검은고라는 악기가 뭐 이제 관현악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이제 많이 배제도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엔 또 이제 또 젊은 이제 연주자들은 이 검은고라는 악기를 갖고 아주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이 검은고라는 악기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주 가장 그 학생들과 만나는 그 접점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 검은고가 남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검은고를 하는 그 일반 악단에서는 왜 검은고가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이게 타악적인 요소도 있고 물론 타악기가 다 하지만 이 줄을 튕겨서 타악적인 요소를 내는 악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검은고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검은고가 빠진 제가 검은고 주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연주를 들으면 그 중심을 잡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이제 검은고가 그렇죠. 잡아준다. 네. 그래서 이 악기는 정말 필요하고 제가 물론 뭐 전통음악을 주로 하긴 하지만 제가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음악을 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 공연도 많이 가거든요. 네. 가보면 확실히 이 검은고의 힘은 있는 거 없는 거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전공도 아니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듣기 편하고 좋은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검은고란 악기가 어려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좀 학교에서 이제 교육할 때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퓨전 쪽으로 좀 관심이 많고 그쪽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겐 그쪽에 필요한 어떤 교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전통음악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 그런 거가 저는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산조를 잘하는 친구, 정악을 잘하는 친구, 퓨전을 잘하는 그런 학생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 환경에 맞게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주자 물론 이제 똑같은 그 입시를 거쳐서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정말 다 다를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에요. 네. 어떤 게 뛰어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네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네. 정말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검은고라는 악기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모든 것을 탄탄하게
이게 쫙 정말 이렇게 응축해서 갖고 계시는 우리 김선욱 선생님 같은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네. 이렇게 쭉 우리 김선욱 선생님과 함께 알고 지낸 한 40년 세월인데 4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찡그리거나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웃거나 진지한 모습.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네. 다는 아니겠죠. 근데 저도 다는 아니겠는데 슬플 때도 있고 저도 네. 화날 때가 물론 많긴 하지만 화를 내면 화가 더 화가 되고 그리고 그렇죠. 슬퍼하면서 더 슬퍼지니까 그 화가 오를 때도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노력에 의해서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없고요. 그냥 내가 좋아지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주변도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사람이 그 악기를 이제 오래 연주하다 보면 악기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검은고를 닮아갔기 때문에 그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검은고의 가장 큰 특징, 그 중용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늘상 내가 좀 아니었더라도 거기에 다가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답을 제가 얻게 됩니다.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은고라는 악기 정말 예전에 이제 선비 악기라고 했는데 만약에 가능한 분들이라면 저 악기를 예전에 사실 꼭 타지 않아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소리를 상상했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다 같이 그 경험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좋습니다. 그 검은고를 전공하시는 우리 김선욱 선생님이 앞으로 이 검은고의 악기학이라는 책뿐만이 아니라 이 악기학에 실려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인문학적인 강의 이런 활동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